진짜 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한 매일 했던 적도 많고, 뭐 다른 친구들은 하루에도 2탕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 재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꼭 키워가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 오늘은 그 공부 좀 마음가짐을 좀 다 잡고, 수학도 너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더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수업이라든지 수업 듣는 태도라든지 숙제할 때 완성도라든지 자습할 때 너 혼자 공부할 때 수학에 임하는 자세가 논리가 중심이 돼서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를 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그 교육과정은 자꾸 쉽게 하려고 내용들을 자꾸 빼고 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먹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매년 느끼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수학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잘하는 애들은 가면 갈수록 더 잘해. 막 얘네들이 여기 가잖아. 그래서 전체 풀을 놓고 생각을 하면 수능 한 방 가지고 대학교 인생을 결정짓는 게 되게 잔혹하고, 그 다음에 12번의 시험을 가지고 결국 평균을 내가지고 그 사람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전체 풀을 생각하면. 근데 요 풀을 생각하면은 너무 가혹해. 이 풀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가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12번 시험 중에서 10번, 아니 12번이 아니라 10번, 10번의 시험 중에서 다 10번 다 잘 봐야 돼. 수능은 한 번만 잘 보면 됐었는데 내신은 10번 다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 풀 생각하면 우리가 내신으로 가는 대학교 시스템이 되게 좋은데, 스카이를 놓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가혹하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다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시킨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 겨울방학, 우리가 지금 10월 달까지 고등수학 하를 한번 쭉 그 유형 정리를 한번 할 것이고, 11월부터 12월 이제 또 타임 있지. 그때 다른 과목 한 개 들어야 될 것이고, 12월부터 1월 요때가 이제 진짜 이제 요때부터 그냥 중간고사 기간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12월, 1월 요때 겨울방학 특강 열릴 때 요때부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다, 전쟁. 고1은 특히 여기 뭐 서초, 강남 요쪽은 그냥 뭐 전쟁인 거지. 너 고등학교 어디로 간다 했지? 서문여고를 했나? 와, 겁나 어렵잖아. 여기도 시험이 자사고 맞지? 잘 봐야 돼. 자, 봅시다. 여학생들은 보통 문과 쪽 그 성향이 강해서 문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 가서 많이 후회하거든. 그래서 이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서 문과 가요.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뭐라 해야 되지? 오지랖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나랑 상관없는 친구들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 생각 한 개 가지고 너 10년 후회한다. 10년은 무슨 한 20년 후회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을 극복하는 게 낫지. 수학이 힘들어서 문과를 가는 순간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자, 봅시다. 유리식을 할 건데 말이 길어졌는데 유리식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 학습할 때 했던 것들이라서 기본적인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지. 우리가 유리식에서의 핵심은 결국 사칙 연산. 유리식 먼저 주소 설정 먼저 해볼까?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리수의 수체계랑 똑같다는 거지. 유리식의 체계는 유리수의 체계랑 유사하다. 그래서 유리식의 체계는 수체계랑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런 분수를 기본적으로 떠올릴 것인데, 유리식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수로 된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분수에 있어서 미지수가 있으면은 유리식, 분수에 있어서 숫자가 있으면 유리수인 거지. 그럼 왜 그러니까 수체계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계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리수에 있어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의 체계라든지 아니면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같은 그런 법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 지금은 유리식이지만 요 x에다가 내가 4를 넣는 순간 x에다가 4를 넣는 순간 5분의 4라는 숫자가 되거든. 굳이 4를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10을 넣으면 11분의 10. 하여간 결국 유리식이라는 것은 미지수 안에 미지수는 결국 뭐야? 이게 숫자야. 숫자인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얘가 숫자라고 숫자. 얘가 숫자라고. 그래서 숫자인데 모르는 미지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식은 태생적으로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태생을 타고났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식 자체도 마찬가지로 유리수와 같은 수체계, 유리수의 체계와 같은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칙 연산이라든지 내가 지금 안 적었지만 분배 법칙, 그다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똑같이 쓰인다는 거야. 유리식에서도. 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얘는 태생은 지금 숫자라고. 유리식은 유리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의 수체계를 똑같이 따라간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유리식이나 유리수나 똑같지. 근데 유리식은 엄밀히 말하면 유리수 입장에서도 정수가 있었고 유리수가 정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 아닌 유리수 다시 말해서 분수가 있었다는 거죠. 분수. 이걸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나눌게. 정수 아닌 유리수 그냥 분수라고 할게. 그래서 이런 수체가 있었는데 유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유리식도 마찬가지로 정수식이 있을 것이고 얘가 분수식으로 나올 것인데 정수식은 엄밀히 말하면은 다항식이라는 거지. 다항식. 다시 말해서 x의 1차식, x의 2차식, x의 3차식 이런 것. 이런 다항식이 결국 정수식인데 요거는 어디서 배웠다?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안 다룰 것이다. 그래서 말이 유리식이지 결국 이거는 뭐다? 분수식만 다루겠다는 거야. 분수식만. 저는 분수식만 다루겠습니다. 왜? 다항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분수식을 다 다룰 건데 여기에 분모의 x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가고 분자에 대해서도 x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가는 그것들을 다룰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데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분수 두 개가 네모, 세모, 별표, 동그라미라 해볼까? 요 분수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다항식은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우리가 근데 중학교 때부터 다 늘상 해왔던 방법이거든. 근데 그걸 한번 체계화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뼈대를 잡아보자는 거지. 정리를 해보자.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줬었어 너? 유리식이든 유리수든 맞춰줬다. 뭐를? 분모 그걸 수학적 용어로서 통분을 해줬다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다. 곱하기 나누기는 뭘 해줬다? 약분을 해줬다. 이런 관점을 머릿속 너무나 쉬운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뼈대를 잘 잡아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원래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이제 같이 보기로 하고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도 10분의 21라고 이렇게 돼서 이 그 분자가 분모보다 무겁다. 다시 말해서 가분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21을 10으로 나눠줘서 목과 나머지로서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나 이걸?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시 만들어줬다는 것이. 분자 가볍게 만들기.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분자가 분모보다 무거울 때 얘는 우리가 가분수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결국 다항식에 이거는 이제 숫자니까 숫자의 나눗셈이었지.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 가지고 풀 거라는 것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었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근데 고등수학 상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이 가끔 쓰인다는 것이 응용될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보게 되면 가분수네 차수가 같아도 가분수인 거야. 그러면 나는 나눠줄 거야. x 더하기 1을 2x로 나눠줘서 2분의 1 그러면은 얘가 x 그다음에 2분의 뭔 소리야?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x로 나누었을 때 몫은 2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맞지?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귀찮다고. 이 본질은 다항식의 나눗셈이지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 하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맨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게 분모랑 똑같은 놈 일단 만들고 봐.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본질은 뭐다? 항등식이거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나는 적당하게 개수들을 맞춰주면 돼. 맞지? 그리고 나서 1 이렇게. 그럼 오케이 너가 몫이겠구나. 그 다음에 너가 나머지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가분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고 통분하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쉬운데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바꿔볼게. 더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먼저 확인해 줘야 되냐면 내가 이걸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분모랑 분자의 그 대가리 싸움이라 해야 되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무겁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가볍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먼저 봐줘야 돼. 그리고 사칙 연산을 하는 거지. 더하려고 봤더니 가볍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통분해야지. 그럼 얘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러면 통분하려면 최소 공배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너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에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공통인자가 있는 거지. 공통인수.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 공배수인 요걸로 통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 놈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얘를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통분에 대해서 한번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쉬운 것들이라서. 그 다음에 약분 스토리. 약분 스토리는 언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약분하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이런 말 없이 이것은 이라고 해도 지금 무슨 스토리다? 나누기에 대한 스토리다. 약분을 해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약분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분 스토리에서는 항상 인수분해가 수반된다는 거지. 지금 요까지는 쉬워서 빨리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약분을 해줍시다. x-4. 그 다음에 너도 x로 묶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러면 x 요것도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분이 됩니다. 답은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걸 항상 풀 때 되게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약분이 된다는 것은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분을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약분으로 풀게 되면은 실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이걸 이제 막 풀었어. 막 풀어가지고 이걸 쭉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x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쭉 해가지고 내가 x가
이게 이제 문제의 한 일부라고 칠게. 그래서 x가 뭐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0이 나왔어. 뭐 3이 나오고 0이 나왔다 치자. 그래서 문제가 모든 x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답 4개나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답은 3개라는 거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약분은 언제 주는 거냐면 약분은 0이 안 될 때 약분을 주는 거예요. 방정식이든 분수든 분수의 분모든 방정식이든 약분은 0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해주는 거거든. 근데 분수 이거는 약분은 지금처럼 분수 유리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야. 이 문제 이 단원과 별개로 방정식에서도 항상 약분할 때 조심해줘야 된다고. 지금처럼 분수를 하면 좀 뭐 주소 설정이 안 됩니까? 지금처럼 유리식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 태도가 아니라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약분할 때는 조심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주소 설정 0이 안 될 때 해주는 게 약분이기 때문에 분수,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약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약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는 약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분모에서는 약분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 왜? 분모는 태생적으로 0이 안 될 거니까. 0이 안 돼야만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방정식은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보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한번 풀어보면 594번. 쉬운 것들은 내가 좀 풀고 어려운 거 풀 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줄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지기 시작하거든. 일단 이게 기본이야. 벌써 감동을 받았어?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수업이니까. 근데 좀 밀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화요일 날 숙제는 좀 적은 편으로 내주지. 근데 목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조금 밀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봅시다. 요것도 결국 통분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갔어? 이거 안 적었네. 통분도 엄밀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살짝 쓰이긴 하는 거지. 통분해 주려면 결국 공통인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공통인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결국 뭐야? 너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와 얘를 보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통분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이렇게 풀기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렇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얘를 써서 얘가 x고 얘가 1이고 얘가 x고 얘가 1이고 얘가 x고 1이고 얘가 x고 1이고 이걸 써서 갑자기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x 플러스 1 이렇게 얘를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전혀 이 문제에서는 생뚱맞은 풀인 거지. 왜? 목적은 인수분해, 통분을 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돼서 우리가 얘와 얘가 같이 겹치는 놈으로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목적인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와 얘의 곱으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는 빼기가 됐지. 그래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우리는 필요한 걸 써먹어야 되지.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 곱해줘서 우리가 x-1의 제곱이 되고, 얘는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x제곱 x 플러스 1. 그 다음 너는 그냥 너 자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생략을 할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일단 우리가 약분을 하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분을 하든 통분을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로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605번. 요것도 쉬우니까 내가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을 좀 줄게. 자, 머리가 무겁네. 머리가 무겁네. 가분수네. 그러면은 방식의 나눗셈으로서 접근하는 게 맞지만, 근데 그때마다 직접 나누고 그러기 귀찮다. 그래서 나는 일단 분자를 한번 적어주고 시작할래. 분자를 똑같이 적어주고 시작할래. 그러면은 너 x3승 나와야 돼? 그러면은 내가 x3승 만들어줄게. 그럼 x3승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야 뭐야 x제곱 더하기 뭐 1까지 x제곱 더하기 x까지 만들어지잖아. 맞지? 근데 x제곱도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여기다 곱해야겠다. 한 개 더 곱해야 되니까. x만 신경 썼던 얘까지 만들어져서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서 얘도 사라지네.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 마이너스 1만 없애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항등식이란 걸 이용해서 식의 구조를 이용해서 난 나눗셈 하기가 싫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해서 너 x 그래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주면은 1. 그래서 몫은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1. 원래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귀찮은 거야 내가 나누기가. 그래서 식의 구조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내가 식을 맞춰가면서 분자의 얘만 남게끔 x의 3승만 남게끔 내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x 3승을 만들기 위해서 x를 곱해줬어. 그래서 곱했더니 x 3승은 만들어지는데 얘와 곱해지면서 이상한 놈들까지 짜투리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 너 없어져 마이너스 1로서 너와 너를 곱해서 내가 얘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서 얘도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 x와 x제곱이 곱해져서 만들어졌었던 x세제곱 요 놈만 남아야 되거든.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1만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몫은 x-1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 되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 짱구가 좋다면, 머리가 좋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분필가루. 뭔가 보이는 거지. 야, 이거 인수분해 되네. 아까 인수분해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었다면 너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너 뭐야 약분되네? 그래서 x-1 이렇게 몫으로서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 1.
여기 있겠네. 잠깐만 뭘 잘못한 거야? 얘 플러스 1이지. 미안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가지고? 인수분해라는 그 연결고리 가지고 이렇게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가 뭐 요런 그 기교보다 인수분해 기교보다 이게 좀 원칙적인 어떤 그 요령인데, 원칙적인 어떤 그 쉽게 푸는 방법인데, 요걸 강조하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변동성 마이너스 1까지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어렵다 싶으면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서 조립제법을 한다는 거지. 조립제법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정리. 근데 나머지 정리 그 단원에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의 시계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결국 너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운 유형에서 결국 그게 나올 거거든. 시계 구조 이용하는 거. 요게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어차피 우리가 고등수학 상할 때 시험 대비하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올 거지만, 지금 나온 김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뭘 푸냐면 608번 풀 시간을 줄게. 608번. 딱 1분 줄게. 1분. 608번. 딱 시험 치듯이 한번 시간 재가면서 해볼게. 와, 분필 가루가 여기까지 날리는구나. 멍청한 놈. 왜 지웠지? 씨. 1분 30초가 지났는데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니? 보자. 아까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지운 김에, 유리식의 시계 구조는 유리수의 시계 구조랑 같고, 그 분수식만 다룬다.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통분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약분이 핵심인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다음 요거 가분수는 항상 우리가 분모를 가볍게 만들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풀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라고. 지금까지는 중학교고 여기까지는 중학교다. 진짜 수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3번을 지워버렸는데 조금 더 하기로 하고, 분자가 분모보다 가벼워.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꼬아서 낼 수가 있다.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내가 그냥 통분을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그냥 통분을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 608번을 풀려고 했지만 일단 606번 가지고 먼저 풀어줄게. 그냥 저거 통분하면 된다고. 통분이 복잡하다는 거지. 일단 분자가 분모보다 가벼워. 통분하면 돼. 통분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왠지 봐볼래? 요거 두 개. 근데 거의 다 달라. 지금 최소 공배수를 찾았더니 x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와 x 플러스 9가 있지. 아 젠장 이러면서 이 발을 빼야 돼. 왜냐면 분모가 2차인데 통분했을 때 얘가 4차가 돼. 그러면 분자에다가 뭘 곱한다는 거야? 2차를 곱한다는 거지. 그래서 곱할 때 2에다가 뭘 곱하냐면 x와 x 플러스 2를 뺀 나머지 x 플러스 5와 x 플러스 9를 곱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5 요거 두 개 뗀 나머지 x와 x 플러스 9를 곱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4를 내주고 5와 9를 뗀 나머지 x와 x 플러스 2를 이렇게 전개를 해주겠지.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문제 속에서는 결국 분모가 2차식으로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얘를 쭉 전개를 해줘서 다시 그거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공통인자가 한 2개 생길 거다 라는 건 거지.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계산이 복잡할 때 당식의 연산, 분수식, 유리식의 연산에 있어서 계산이 복잡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 기술이 한 개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부분분수다. 그 다음에 이거 뭐 기교는 아니지만 이제 찾아볼 건데 뭐라고 하냐? 가분수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번분수. 일단 번분수라는 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번분수. 내지는 그 외 활용하는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인 부분분수식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설명할 때 내가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요거만 풀고 좀 쉬었다 보자. 지금 부분분수라는 것을 내가 써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방금처럼 되게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다고. 근데 풀리긴 할 거 아니야. 통분을 통해서 4차식으로 겁나 복잡하게 풀린다고. 근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 3000%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풀 수 있으려면 정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통분 안 해? 난 부분분수식으로 풀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문제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 부분분수는 언제 쓰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한다면 이 색깔이 부분분수식은 이건데 증명은 어렵지 않아. 증명은 어떻게 해주냐면 오른쪽에 있는 놈을 통분해봐. 그러면 통분 B 빼기 A가 되지. 그리고 얘와 얘가 약분이 돼서 남는 게 A, B분의 1 남네. 맞지? 증명이 된다는 것이.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고 언제 써먹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걸 보게 되면 일단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분분수는,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 줄게. 분모의 곱을, 이게 핵심이야. 분모의 곱을 분수의 빼기로 만들어 줄 때 쓰는 거야. 다시 분모의 부분수는 언제 쓰냐면 여기다 좀 치워버리고 여기다 써요. 부분분수는 분모의 곱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그거를 분수의 차에 대한 스토리로 변환시켜 줄 때 쓰는 거다. 분모의 곱에 대한 스토리를 꼭 기억을 하자. 외우라는 말이 아니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느껴야 돼. 피부로 느껴봐야 돼. 자, 요거는요, 선생님. 얘는 힌트야, 힌트. 힌트다. 일단 한번 봐보자. 문제를 적용시켜 보고 한번 연결고리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요 두 놈. 지금 분모의 곱이라고. 분모의 곱을 느껴라. 분모의 곱을 느껴라. 근데 분수의 차이로 만들 거야. 분수의 차이로 만들 건데 B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더니 2분의 1이 되지. 맞잖아.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A분의 1,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선생님 이 2는요? 2는 그냥 여기다가 난 지금 뭐 해준 거냐면 일단 이거 계산해줬어 이거. 근데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지.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니까 얘. 그래서 얘를 날려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너도 봤더니 더하기 그 다음에 B 빼기 A. 너가 B고 너가 A야. B 빼기 A 하면 얼마? 3분의 1이지. B 빼기 A 하면 맞지? 그 다음에 앞에 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지. 선생님 3은요? 지금 나는 이걸 계산해줬고 얘를 지금 계산해줬다고. 여기다가 3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3만 곱해주면 됩니다. 3. 그래서 얘를 이렇게 1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 3의 역할은 느껴지지? 요 차이가 3이라서 그 3을 없애주는 역할. 그 다음에 요 2는 느껴지지? 요 두 개 차이가 2라서 그 2를 없애주는 역할. 얘도 마찬가지로 너가 A고 너가 B야. 그리고 그 두 놈이 곱해져 있네. 그럼 빼보자. x 플러스 9에서 x 플러스 5를 빼주면 4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인데 선생님 4는요? 여기다가 4를 곱해줘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느껴진다는 거야. 너네 둘이 차이가 4구나. 그 4를 내가 없애줄게.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개수가 1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여야 돼. 야, 너랑 사라지는구나. 나는 플러스인데 너는 마이너스구나. 잘 가라. 그 다음에 너 마이너스니 나 플러스인데 잘 가라.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요거 한 개 남고 요거 한 개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남는다? 지금 x분의 1 남고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 남는 거지. 요 두 개를 그냥 통분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9 분의 x 플러스 9 빼기 x니까 9가 되겠지. 끝. 자, 정리를 해보자. 이제 분석을 할 거야. 나는 분모의 곱을 분수의 차로 바꿔줄 때 부분분수를 쓴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걸 내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깨우칠 수 있느냐. 봐봐. 분수의 곱이 보여야 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게. 분모의 곱이 보여야 되고 분모의 곱이 보여야 돼. 분모의 곱이 보여야 되는데 얘가 빼지면서 얘는 빼기였고 얘는 플러스였다고. 얘는 빼기였고 얘는 플러스였다고. 뿔마가 반복된다고. 얘가 핵심이라고 얘가. 우리가 결국 얘가 핵심이란 거야. 얘가. 차가 만들어져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 다음 거의 플러스와 그 전 거의 마이너스가 날아간다고. 가만 봤더니 x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서는 큰 놈이야. 그래서 b겠지. 마이너스 b야. 근데 x 플러스 2가 여기도 있네. 근데 얘는 작은 놈이야. 얘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부분분수는 1차적으로 분모의 곱이 있을 때 써먹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뿔마로 되면서 날아가겠구나.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2는 그러면 뭐지? 아, 이거 두 개 차이가 2구나. 날려주겠구나. 두 개 차이가 3이구나. 날려주겠구나. 두 개 차이가 4구나. 날려주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지금 이 문제는 부분분수를 써먹는 문제다라는 이 유형의 이름이 있어서 부분분수 쓰는 게 아니라 통분을 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부분분수로 써야 되는지 부분분수를 써서 풀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인 거야.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삽질 안 하고 통분해서 삽질 안 하고 부분분수로서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게 핵심이야. 부분분수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상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원에서도 나오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원의 수열의 어떤 그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 할 때 거기서 더 부각이 돼서 되게 중요한 유형으로서 나오거든. 부분분수라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 관점이. 그래서 잘 정리해놔야 되는데 부분분수의 연결은 무엇이냐?
분모의 곱하기인데 얘가 분수의 빼기로 바뀌면서 얘와 얘가 날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고. 날아가겠구나.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분모의 곱이 1차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게 차이가 되면서 날아가려면 겹치는 놈들이 이렇게 생겨줘야 된다. 라는 거. 겹치는 놈들이 생겨주는지를 잘 살펴봐주라. 그래서 608번도 그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요것만 풀고 이제 씌워주게 되면 혹시 뭐야? 이거 한 칸 밀렸네. 진정. 608번인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된다. 8분의 1, 8분의 1은 4, 2, 6,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8분의 1은 4와 2의 곱으로서 생각을 해주고 2와 4라고 할게. 2와 4의 곱으로서 생각을 해주고 24는 4와 6의 곱으로서 만들어주고 48은 6과 8의 곱으로서 쭉 이렇게 해주면 된다. 왜 내가 이렇게 하필이면은 내가 이렇게 곱으로 만들어주는데 왜 하필 2와 4고 4와 6으로 6과 8인지 내가 알겠지. 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분 했을 때 여러 가지 두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 두수인지 느껴지지? 곱인데 겹쳐야 된다고 이렇게 겹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야 결국 빼시면서 날아갈 거라는 거지. 해보자. 4에서 2를 빼보자. 4에서 2를 빼보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그 다음 얘도 6에서 2를 빼주게 되면 2분의 1이 되고 작은 거 빼기 큰 거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까지 가볼까? 얘는 그럼 440은 우와 어떤 두수 이만큼 차이 나는 두수의 곱이거든. 맞지? 그럼 우리가 440은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까? 440은 어떤 두수의 곱인데 이만큼 차이 나는 두수의 곱이다. 얼마? 20이랑 얼마? 22. 땡큐. 이렇게 된대. 원래라면 2차 방정식 가지고 풀면 되는데 맞지? 그냥 너가 잘 풀어줬어. 그래서 얘가 20과 22가 된다. 그럼 요것 또한 2분의 1에 20분의 1 빼기 22분의 1이 돼서 결국은 2분의 1이 서로 다 묶이면서 너 잘 가라. 너 잘 가라. 쭉쭉쭉쭉 지워지다가 너도 잘 가라. 남는 것은 결국 2분의 1에 2분의 1 한 개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분의 1이 한 개 남겠지. 요거 정리만 해주면 된다. 되겠지. 그래서 연결고리 기억합시다. 뭐? 분모의 곱으로서 만들어 줄 건데 겹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갑니다. 라는 거.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합시다.